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최근 우주산업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켓랩이 일주일 만에 100%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이 드디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켓랩이 왜 올랐는지, 실적은 어떠한지, 제2의 로켓랩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스페이스X 다음으로 많은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로켓 발사회사 로켓랩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급등했을 때 분석해드리고 나서 거의 50%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로켓랩이 스펙 합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3월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평단은 약 11불이고 현재 80%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로켓랩을 매수했던 이유는 로켓랩이 실제로 수많은 로켓을 발사한 이력이 있어 기술력은 인정받았고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 로켓랩 또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켓랩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실제로 합병 후 여러 나라 및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로켓 발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켓랩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월 3일에 급등했던 원인입니다. 넘쳐드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생산시설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무인으로 최적화되고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완성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로켓랩 CEO는 위성 발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로켓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목 현상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2021년 중반까지 이미 올해 생산하는 로켓 개수를 초과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로켓 수요가 있으니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켓랩의 주가가 9월 3일에 급등했습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에서 로켓랩의 타겟 주가를 $30로 설정했습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투자은행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매수 의견을 낸 오스틴 밀러라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보시면 캐너코드 제뉴이티에서 글로벌 캐피털 마켓의 부사장이며 수석 분석가라고 합니다. 오른쪽 경력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즉,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애널리스트가 로켓랩의 가능성을 보고 $30로 설정한 뜻합니다. 키네이스에서 IoT 이성을 발사하는 로켓 업체로 로켓랩을 선정했습니다. 다중 발사 계약을 맺었으며 일렉트론 로켓 5개에 25개의 사물 인터넷 전용 위성을 실어서 발사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분기에 발사 예정으로 프랑스 정부의 우주기관을 비롯해 민간 및 공공투자자의 지원을 받는 회사인 키네이스는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우주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글로벌 IoT 연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키네이스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켓랩은 소형 위성 발사에서 가장 선두주자이며 빠르게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로켓랩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2023년 첫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켓랩의 CEO는 위성을 빠르게 동작시키려면 정확한 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로켓랩의 기술력은 정확한 궤도 배치를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물량을 적재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켓랩은 미국 우주군용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아르고스 시스템의 로켓 발사 제공업체입니다. 이 로켓은 2022년 초부터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우주군과 국제기관과 여러 민간기업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이 21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합병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간략한 하이라이트만 발표했으며 3분기부터는 저희가 보는 실적 자료처럼 부채나 자산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의 실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9일에 발표했으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 1분기, 2분기를 합친 실적입니다. 29.5밀리언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전년 동일 분기 대비하여 237%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총 마진이 작년에는 마이너스 67%였지만 지금 분기는 플러스 13%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우주 시스템 매출 분야는 전체 수익의 18%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3%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여
훨씬 수익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 분야는 65%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주된 금액만 해도 2021년 6월 30일 기준 141밀리언 달러이고 이것은 작년 6월 30일까지 수주된 금액 59밀리언 달러에 비해 136%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21년 상반기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로켓랩의 로켓은 현재 상용화된 소형 로켓 일렉트론과 개발 중인 중형 로켓 유트론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개의 발사를 마쳤고 7월에 1개의 발사를 진행하여 총 발사 횟수는 21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05개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어제 합병이 완료된 팔란티어가 투자한 지구 이미지 데이터 회사인 블랙스카이 위성 5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블랙스카이 분석 영상 또한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나사와 화성으로 가는 2개의 광자우주선을 개발하는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일렉트론의 부스터를 2번째로 회수하여 재사용 발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임무당 비용을 줄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점이 로켓랩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스페이스X처럼 로켓 재활용 기술이 있는 점입니다. 잠시 이 로켓 재활용 기술을 봐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2개의 로켓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재활용 기술력보다는 낮아 보이지만 이 방식이 소형 로켓한테는 더욱 저렴하고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는 대형 로켓입니다. CEO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년 8월 25일 스펙 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는 우주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계속하고 우주의 잠재력을 여는 8톤급 중형 로켓 유트론 발사체의 추가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유트론이라는 로켓랩의 신형 로켓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트론의 특징으로는 적에 도는 8,000kg을 보낼 수 있으며 화성, 금성까지는 1,500kg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을 대체할 수 있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팔콘 9과 비슷하게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크기를 영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Avoidance of all doubt. This hat is not tasty. But there's some things we said we would never do. But we're going to build a big rocket. It's called Neutron, and behind me is just the fairing. This is a purpose-built mega constellation building machine for all the mega constellations of today and of tomorrow. It's an 8-ton class launch vehicle, and of course, it's reusable. But one thing that's probably more exciting and most unusual for Rocket Lab is that this vehicle is capable of human spaceflight. Launching 2024.
저는 제2의 로켓랩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바로 아스트라입니다. 역시나 스펙 합병으로 상장됐으며 최근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모든 민간 기업 회사 중 가장 빠른 연구기간 내에 로켓 발사를 성공했으며 나사의 연구진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직 매출이 있지는 않지만 곧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고 로켓랩과 같은 소형 로켓 시장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는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세한 분석 영상은 고정 댓글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아스트라가 왜 하락했는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뉴스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의 세 번째 로켓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켓이 궤도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장 전에는 25%까지 급락했습니다. 아스트라의 CEO는 발사 직후에 엔진이 꺼졌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 팀의 발전과 좋은 데이터와 경험이 됐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타링크는 1년 안에 상장할 것 같고 스페이스X도 그 뒤를 이어 2에서 3년 내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산업으로 돈이 몰릴 것이며 로켓랩이나 아스트라 같은 기업들이 더 빛을 볼 듯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당연하다듯이 로켓을 엄청나게 쏠 것입니다. 즉,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은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대형 로켓 시장의 선두주자라면 현재 소형과 중형 로켓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로켓랩, 아스트라, 버진 오빗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켓랩이 가장 앞서고 있지만 아스트라도 충분히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주 섹터들이 로켓랩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듯한데 로켓랩을 놓치셨으면 아스트라도 괜찮을 듯합니다. 하지만 꼭 개인의 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스트라는 매출도 없기 때문에 락업이 풀린다고 하면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